야구로 비교해보면 한 30대 0으로 완전히 그냥 끝난 게임에 패전 투수로 박 대통령을 기용을 했다라는 건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대선 가도에 비상이 걸렸겠습니까? 안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박 대통령께서 능력을 발휘하죠.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박 대통령이 원맨쇼 다 한 거야, 보수 중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년 그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이죠. 1월부터 국민들과의 이제 적극적인 소통을 예고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이제 빵식이TV는 큰 틀에서는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총선 승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끝까지 열심히 투쟁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요. 예상했던 대로 이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대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만 보시더라도요. 이 보수가 총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많은 전술 전략이 필요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는, 자유우파는 TK 영남을 기반으로 의석을 우선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플러스적인 요인을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TK 영남의 맹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제하고서는 절대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들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도 두 눈으로 목격을 하셨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다만 정치꾼들과 이런저런 그 매체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고 그 결과 현재 보수 우파 진영은 사부 노열 찢어져 있는 것도 불행한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박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52년생이시죠. 2월 2일 72세인가요 그러면?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사이에 일남 2년 중 장녀로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의 아들인 정몽준 씨와 한국화학 창업주 김조희 씨의 아들 하나그룹 회장 김승현 이 회장과 국민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학교 이 생활 기록부만 보시더라도요. 온순하고 침착하고 차근차근하며 실수가 별로 없다.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였다. 약간의 냉정한 감이 흐르는 편이며 굳게 다물어진 입가에는 위험이 엿보였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별반 틀릴 게 없는 유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성심여중 시절에도, 중학교 시절에도 성적은 줄곧 1등이었고, 그 당시 IQ는 127이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당시를 보시면 지나친 이 신중성 때문에 과묵한 편이라고 평가를 받으셨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지적하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다 왔잖아요. 다음 달부터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1970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하셨고, 대학 4년간 평균 성적은 4점 만점이자 대학 3.82로 수석 졸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대학을 졸업하시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셨지만 어땠어요? 6개월 만에 돌아오게 됐죠. 왜? 유경수 여사가 광복절 행사장에서 이 문세강이라는 놈에 의해서 피살이 되셨고,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머님을 대신해서 22살 나이에 퍼스트 레이디가 되셨던 겁니다. 자, 이런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5년 후인 1979년 10월 26일 그 유명한 11.6 사태로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마저 서거하시고 맙니다. 그 이후에 퍼스트 레이디 박근혜 대통령은 1979년 11월 21일 청와대를 떠나시게 됐죠. 그리고 부모님이 사셨던 서울 신당동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삿짐은 꼴랑 트렁크 6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렁크라면 캐리어 말하는 거죠. 우리 공항 갈 때, 여행 갈 때 갖고 다니는.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이던 소박하게 사셨다라는 거야. 1999년에 서울 삼성동에 안착을 하시면서 이때부터 단전호흡을 시작하셨고, 지금 건강을 유지하는 그 비법 중에 하나죠. 박 대통령은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옥중 생활하실 때도 박 대통령이 아마 이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 운동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국 문인협회 회원이자 수필가로 1993년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1995년에는 내 마음의 여정, 1998년에는 결국 한 줌, 결국 한 점. 그러므로 소중한 삶, 삶은 소중한 것이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생을 허락받은 시간 동안 그 가치를 충분히 느끼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그리고 후회 없이 마감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에세이집과 수필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이게 저자가 박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움은 없다 그 책은 박 대통령이 쓴 책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도 다 밝혀져야겠죠. 여러분들이 박 대통령이 옥중에 계실 때 보낸 편지를 엮어서 만든 책이야. 그래서 이것도 다 밝혀질 겁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난 날부터 1998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국민의 뇌리에 잊힌 존재가 되었었고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이 당시는 IMF 외환위기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해 4월 대구 달성군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화려한 정치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기조실장과 김대중 정부의 초대 병무청장을 지낸 엄삼탁이 일찌감치 여당의 후보로 나섰었고 지역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엄삼탁이 그때 당시 저쪽 후보로 무려 20에서 30%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매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결과적으로는 정말 다행이지만 선거를 보름 앞두고 패배가 확실한 그 대구 달성 보궐선거 여기에 이해창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야당 한나라당 후보로 투입을 시켜버려요. 차출이 된 거죠. 누가 보더라도 선거를 보름 앞두고 15일 정도 앞두고 30%나 앞서고 있던 엄삼탁을 상대로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 후보로 투입한다는 건요. 패색이 완전히 짙은 이 전장에 너 가서 패장이 돼버려요. 야구로 비교해보면 한 30대 0으로 완전히 그냥 끝난 게임에 패전 투수로 박 대통령을 기용을 했다라는 건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에 박 대통령이 차출이 돼서 자기 뜻이 아니라 이해창 총재에 의해서 차출이 돼서 너 저기 나가. 거기 투입이 돼갖고 박 대통령은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당선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지역구가 어디였죠? 대구 달성입니다.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 박 대통령을 주축으로 TK 영남은 기본적으로 먹고 외연 확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회를 입성을 하셔갖고 산업자원위원회 그리고 통일외교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2002년 이해창 총재의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노무현 탄핵을 주도했다가 탄핵이 기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이해창 총재가. 이렇게 침몰해 가던 한나라당은 또다시 구원투수로 선택한 카드가 바로 박 대통령이었고 2004년 한나라당 당대표를 맡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유명한 천막 당사 시대를 열고 국민들 곁으로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분명한 소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고요. 국민들은 원칙과 약속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을 믿었던 겁니다. 심지어 냉소적이었던 여론도 박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고요, 당시. 자, 소신은 분명하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졌죠. 탄핵 때도 억울하지만 내가 다 지고 갈 테니까 기업 총수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못 살게 구지 말아라.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역대 죄도 안 졌는데 4년 10개월이라고 최장기간의 옥고를 치르고 나오셨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박 대통령의 진정성, 연금 문제도 남들 민주노총, 노조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데 박 대통령이 일반 국민연금 일반인들은 나중에 연금도 못 찾아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를 맞추려고 개혁을 하시다가 박근혜 뺏기기 싫은 저 노조들에 의해서 민주노총,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동이 돼서 탄핵이 되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박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청와대를 입성하셨을 때 어땠어요? 식구들 청와대 들어오지도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왜냐? 역대 대통령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잘하더라도 마누라가 됐던 아들이 됐던 가족들 측근들이 다 헤쳐먹으니까 그래서 결국 골로 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딱 파티션을 쳐놓고 청와대에 들어가셨던 거야. 그렇게 미연에 방지를 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셨는데 내부에 안종범이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이 대통령의 조남을 팔아갖고 K밀스포츠단에 500억 원 헤쳐먹으려다가 결국에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4년 10개월을 억울하게 욕구를 치르시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뭐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니까 패스하고, 군소 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이 2004년 17대 총선에서 박 대통령의 그나마 대표직을 맡고 끝장날만한 한나라당이 152석에 열린민주당에 이어서 121석으로 그래도 분투를 했어요. 이렇게 2년 4개월 동안 당을 이끌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유세장마다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도 없이 악수를 하다 보니까 손가락 마디마디에 통증이 심해지기도 했고, 이거는 유승민이 도우려고 그랬지. 근데 이놈 어떻게 했어요? 박 대통령. 붕대를 감고 시장바닥을 누비면서 박 대통령은 이때부터 선거의 여왕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련도 없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유세 도중에 면도칼 테러 있죠? 면도칼 테러를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오세훈 시장 잘 들어보세요. 면도칼 테러.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유세 돕다가? 오세훈 씨 당신 유세 돕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런 분에게 앞으로 잘하세요. 아무튼 이 오세훈 전 시장은 박 대통령의 덕을 톡톡히 보고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됐었지만 이 또 무상급식 문제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를 해버립니다. 떡을 입에 넣어줘도 아예 안 먹어. 뱉어버렸어. 오세훈 전 시장 덕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한나라당에서는 나경원을, 민주당은 박영선을 후보로 내세웠죠. 그 당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역시 무소속인 박원순이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를 했죠. 그리고 박원순은 어떻게 했어요? 같은 민주당 좌좀들 박영선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세월을 서울시장에 헤쳐먹으면서 결국 자기 비서 성추행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고 날아갔죠. 이렇게 서울시장까지 야당에 뺏긴 한나라당이 1년 후에 있을 대선 가도에 비상이 걸렸겠습니까? 안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박 대통령께서 능력을 발휘하죠.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딱 앉으셔갖고 한나라당이 2012년 제29대 총선에서 무려 152석을 차지하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 열세를 몰아서 박 대통령께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던 겁니다.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박 대통령이 원맨쇼 다 한 거야, 보수 중에서. 30% 차이로 패색이 짙었던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고작 보름 남겨놓고 차출이 돼서 투입이 되셔서 이것도 뒤집어 엎어버려. 보름 만에 30%를.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돼버리고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던 한나라당을 구해내면서 여러 차례 구해내면서 각종 선거에서 온몸을 던져 손에 분대를 감고 면도칼 테러를 당하면서 많은 선거를 승리를 이뤄냈고 152석의 국회 과반 의석까지 확보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신 분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 잘하시면 되죠? 대신 때리지 마세요. 이제 좀 과거의 잘못은 제가 되짚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오롯이 내년 총선을 우리 자유우파, 우리 보수우파가 승리할 수 있도록 빵시기TV는 불철주야 노력할 겁니다. 진짜 불철주야죠. 야간에 일하죠. 아침에 와서 애 보내고 밥해 먹이고 청소하고 좀 붙였다가 방송 준비하고 방송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